네, 최근에 불거진 부동산 이슈 중에 이 주택 거래 시 잔금 전 용도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은근 관심이 많은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려 세 번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기존에 나온 내용을 중언부언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작년 초에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1탄이었고요. 상가주택 동상이몽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 매도자는 집으로 팔고 싶어하고 매수자는 이 상가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사고 싶어하는 두 사람의 다른 생각이 묘책에 의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묘책으로 설명드린 것이 바로 잔금 전 용도 변경이었습니다. 이게 정부의 유권 해석을 기초로 한 것이었는데요. 이걸 기초로 해서 그야말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자로서는 만약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 원까지 되는 양도세 비과세, 게다가 일정 기간 요건을 맞추면 최대 80%까지 인정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꼭 받고 싶어 할 겁니다. 반면 매수자로서는 이걸 집이 아니라 상가로 용도 변경해서 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출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또 취득세 중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에 일단 매도 계약을 하고요. 이 잔금이 치러지기 전에 이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하면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이해가 일치하는 그런 윈윈 구조가 맺어지게 됩니다. 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야 잔금 전에 이미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은행 대출 문제나 이 취득세 중과 문제는 없습니다. 자, 문제는 파는 사람인데요. 파는 사람은 집으로 팔고 싶어 했는데 이게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했기 때문에 이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유권 해석을 기초로 계약 당시에 집이었다 그러면 이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도 그냥 집으로 봐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윈윈하는 거래가 가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전한 게 제가 지난 11월 1일 날 올린 2탄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썸네일이 세네요. 핵폭탄이 떨어지는 썸네일을 썼는데 실제로 이 거래 당사자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그런 구조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이게 지난 10월 2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게 집인지 아닌지를 볼 때 무조건 잔금일 기준으로 그냥 보겠다는 겁니다.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그냥 잔금일 기준으로 그게 집인지 상가인지를 그냥 보겠다라고 정부가 그렇게 유권 해석 변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뭐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이 아니라 상가로 바뀌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팔려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기준으로 이미 상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이 아니라 상가로 파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80%까지 적용되는 표의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당연히 집주인으로서는 이런 잔금 전 용도 변경이라는 특약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구조와의 거래는 어려워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의 2편 영상이 나갔는데 바로 저런 댓글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강이라는 구독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자, 이 영상과 똑같이 주택을 멸실시킨다는 특약으로 잔금 시 대지로 파는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라는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자, 이분의 궁금증은 이런 겁니다. 집을 팔 때 이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이제 좀 어려워졌다라는 내용은 알겠다. 그런데 이게 특약을 용도 변경이 아니라 철거로 맺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사실 주택을 팔면서 이 잔금 전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멸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멸실해서 상가나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신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택을 매도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잔금 전에 이 주택을 멸실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거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아까 같은 새로운 유권 해석이 적용이 되느냐라는 게 바로 그 댓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번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21일 내놓은 유권 해석을 이 경우에도 가져온다면 당연히 이 경우도 거래가 어려워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21일 유권 해석에서 이런 것이 집인지 아닌지를 언제 기준으로 본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잔금일 기준으로 집인지 상가인지를 판단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미 잔금일 기준으로 집은 없어지고 토지로 바뀐 경우입니다. 나대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야 이미 집이 아니라 토지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취득세 중과 안 되고요. 그냥 일반 세율인 4%로
취득세가 되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팔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금일 기준으로 이거를 본다 그러면 잔금일 기준으로 이미 집이 아니라 토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집을 판 게 아니라 토지를 파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억 원까지 하는 양도세 비과세 못 받고요. 최대 80%까지 하는 장특공제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 이강이라는 구독자분은 이런 경우에도 이런 유권 해석이 적용돼서 저런 거래가 안 되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정부에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새로운 유권 해석은 저 멸실, 철거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자, 제 예상과는 달리 다소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 정부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집을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혹은 집을 잔금 전에 이 멸실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다 정부는 기존의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 그게 집인지 아닌지 집주인 입장에서의 양도세 문제는 바로 이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반다고 해석을 해줬던 거고요. 그리고 멸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저겁니다. 국세청은 멸실의 경우에도 바로 용도 변경과 같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집주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즉 잔금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게 잔금 전에 멸실한다는 특약을 맺고 실제로 멸실을 한 경우에는 그때는 집인지 아닌지를 이 잔금일 기준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봐주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결국 이게 집을 팔 때 이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건 혹은 철거하는 특약을 맺건 다 집주인 입장에서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는 그런 좀 집주인 편의를 생각하는 그런 유권 해석을 해줬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10월 21일 이 기획재정부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이 용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런 편의를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무조건 잔금일 기준으로 집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그렇게 유권 해석 변경을 한 거죠. 하지만 용도 변경에 대해서만 지난 10월 21일 유권 해석 변경을 했고 아직 철거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 변경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에 저 2020년 12월 24일 나온 국세청의 유권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게 바로 기획재정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유권 해석 변경을 한 거는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세청이 우리에게 물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고 아직 철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물어온 바가 없어서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철거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동상이몽이 이 잔금 전 철거라고 하는 특약을 통해서 이 동상이몽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철거와 용도 변경이 왜 다르죠?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언젠가 국세청이 이 내용을 물어보면 이 기획재정부가 답하는 식으로 언젠가는 아마 이것도 유권해석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건 저희 의견일 뿐 아직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집을 팔면서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할 경우에 지난 10월 21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이게 잔금일 기준으로 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 변경이 됐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상가로 파는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잔금 전에 집을 멸실하는 특약을 맺고 그리고 그걸 멸실했을 경우에 그거는 여전히 계약 당시에 집이었다 그러면 그냥 집주인 입장에서 집으로 파는 것으로 그렇게 봐줍니다. 아직 그분에 대한 유권 해석 변경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을 팔면서 잔금 전에 이 주택을 멸실한다는 특약을 맺고 실제로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멸실한다는 특약을 맺고 잔금 전에 미처 멸실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에 이 철거가 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때문에 이 철거에 대해서 허가도 받고 심의도 받고 또 그리고 뭐 철거 감리 같은 것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멸실한다는 특약을 맺었지만 미처 잔금 전에 멸실을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분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매도자, 집주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잔금 당시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파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또 계약 기준으로 봐주기 때문에 이 매도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자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매수자는 이거를 멸실해서 토지로 사면서 이 대출 규제도 피하고 취득세 중과도 피하려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멸실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집입니다. 따라서 집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즘에 이 까다로워진 이 철거에 관련된 이 심의와 허가 규정을 감안할 때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맺고 또 계약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주택 매매 시 잔금 전 용도 변경 문제, 특히 오늘은 철거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